이래도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무서우신가요? 그럼 투자 때려쳐! 집에 가! 아이고, 너무한가? 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 얘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내가 돈이 없다, 투자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신경을 안 쓰셔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추가 분담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추가 분담금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절차 사업입니다. 자, 사업의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단계, 그 다음 철거 및 시공, 그 다음 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흔히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 계획 수립 전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침투를 하시게 됩니다.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절차가 적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리스크는 높겠죠. 반대로 이 사업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고요.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실 겁니다. 보통 서울의 정비사업 평균을 보면은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2단계에서 보자면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작다, 소액 투자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액 투자로 단기간 수익만 목표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 관리 처분 전까지를 택하셔서 그 중간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나 조합 설립 단계, 이 단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비교적 수익 변동이 가장 큰 지점이 어딘가 살펴보면 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가장 수익 변동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를 갖기 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리 처분 계획 후에 2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추가 부담금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추가 분담금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자, 조합원 분담금은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배우셨죠? 자,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2억이다.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은 2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추가 분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추가 분담금은 이 조합 청산 시점, 그러니까 준공 후 입주 시점에 이 비례율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율이 변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비용이 더 들어갔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더 내셔야 되는 금액이 생기겠죠. 이것을 보고 엄밀히 따져서 추가 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미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사업 진행이 더 빨리 됐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더 분양가가 높아져서 비례율이 높아졌다. 이러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는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 구별이 정확히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금액이 정해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지는 시기가 언제냐? 확실히 정해지는 시기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정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공사에서 워낙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일부러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공 후 추가 분담금을 또 내라고 하면 잘 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비를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 이것이 소진이 다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퍼주는 방식으로 가죠.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던가 옵션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조합원 분담금은 이 시기에 정확하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분담금이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 처분 단계부터 준공까지는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나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 이러한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비례율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변동된 비례율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시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빠져서 이 추가 분담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례율에 따라 유리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이 평형에 비해서 많다라던가 아니면 상가가 많이 껴있는 사업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낮을수록 소액이고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거벨트 라인 안에 있는 구역이라던가 또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입주까지 생각을 하시고 감정평가액이 높고 비례율이 높은 이런 고액의 투자 물건에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례율과는 또 상관없이 투자의 시간, 투자 기간에 따라서 물건을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 이 단기 투자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작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파는 게 중요하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분 감정액 자체가 좀 낮고 물건 자체의 금액이 좀 낮은 이런 소액 투자 물건에 투자하셨다가 빠져나오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주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감정평가액이 높고 비례율이 높은 쪽에 투자 베팅을 하셔서 평형을 원하는 평형으로 배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례율과 감정평가액의 기준을 두시고 이 단기니 장기니 기간을 정하셔서 투자 접근 방법에 따라서 침투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무서우신가요? 그럼 투자 때려쳐! 집에 가! 아이고, 그럼 너무한가? 자, 농담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그리고 여러 구역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드릴 테니까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